안녕하십니까. 가임센터 연명진 과장입니다. 임신 확률 확 높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임신을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여의치 않다면 난자나 정자나 배아나 얼려두자. 그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가임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가임력 보존 칸에 보면 이렇게 액체 질소가 있는 냉동 탱크 사진을 모델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임신을 미루고 계신가요? 미래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지금 당신의 가임력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가임력 보존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방법은 난자를 얼리는 방법도 있고요. 난소 조직을 얼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를 얼리기도 하고요. 정자나 정소 조직을 얼리기도 합니다. 원래 난자나 난소 조직을 동결하는 거는 암 환자들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생식세포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건강해졌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식세포를 먼저 동결해서 보존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이 기술의 시작이고요. 동결 방법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해동했더니 임신력 괜찮다, 결과가 좋다. 그래서 나이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클리니컬하게 이용해도 충분히 안전하겠다. 그렇게 된 게 한 2013년도거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자 동결은 보통 미혼인 여성, 배우자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 자체보다 배아를 동결해 놓은 게 임신 가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결혼한 커플들은 보통 배아 동결을 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난자 동결을 권합니다. 요즘엔 난소 조직 자체도 동결을 하는데요.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배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치료받기 전에 난소 조직을 동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난소 혹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면 난포들이 이렇게 잘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난소 조직을 일부 얼려놓는 거 하는데, 조직을 얼려놓는 건 아직은 조금 연구실 베이스에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성공률이 아주 높은 방법은 아닌데, 하지만 이 방법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배아 동결은 결혼한 커플들이 아기를 갖는 걸 자꾸 늦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기를 난 지금은 안 갖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임신을 굉장히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차라리 배아라도 얼려놓고 고민을 하면 어떨까, 요즘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자나 정소 조직을 동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자를 얼리는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난자는 시술을 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마취하고. 정자는 그냥 사정해서 얼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정자 동결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난 애기 안 가질 거야 하고 정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해. 그러면 정자를 얼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일 많이 올리는 건 출장도 있고 해외 파견 근무도 있고 외국인 커플도 있고, 그러는 경우에 스케줄링 때문에 얼리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자 동결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아이 임신하러 오셨을 때 남편분의 정액 상태가 조금 안 좋지만 괜찮아요 하고 시험관하기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둘째를 가지러 오셨다. 근데 생각보다 정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고 시험관하기 하는데 수정률도 좀 떨어지고, 이런 커플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가임력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 45, 50 넘어가면서 정자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가가 좀 아프거나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확률이 좀 올라간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만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정자 동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죠? 앞에 그림에 나왔던 난자, 그리고 얘는 정자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중학교 3학년 동아출판사 과학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시겠지만, 나도 난자, 정자, 수정 이런 거 배워봤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난자 동결이에요. 가입력 보존 중에. 왜 난자 동결을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가입력 보존 전에 막 검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결국은 임신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자는 매일매일 수천만 마리가 새로 생성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민정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하셨죠. 난자는 많이 해서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쭉쭉쭉쭉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개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배란되는 시기까지 얘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난자는 그 세포 분열 능력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정됐을 때 염색체 이상이 될 확률도 높고요. 그 세포 안에 정자는 수정될 때 세포 핵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난자는 이 큰 게 왜 있냐면 그 안에서 아기를 키워내는 영양 주머니가 첫 시작이 난자 세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 질이나 뭐 미토콘드리아나 뭐 이런 세포들의 작용들 또한 이제 슬프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 나이가 들면 다음 증후군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만 그런 세포 내에 다른 물질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과적 합병증이나 아기에 대한 다른 위험들도 좀 더 증가하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고위험 임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난자 동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라면 소아과 선생님들까지도 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난자 냉동은 다른 말로 젊음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입력에 대한 보험, 그 다음에 시간을 멈추거나 붙잡거나 때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저희가 근종도 뭐 정 안 되면 수술해요. 나팔관도 뭐 성형도 하고 막 다 해요. 정자 기능 안 좋으면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현미경으로 막 이것저것 보면서 진짜 기술적으로 수정도 시켜줘요. 그런데 의사들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게 난자 질이에요. 난자가 안 나오면 정말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 난자가 젊은 난자가 있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난자를 올려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플이나 페이스북에서 2014년도인가 이제 자기들의 여성 인재들을 위해서 복지로 난자 동결 비용 한 2천만 원을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서류련 관계자분들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가입력 보존을 하러 오시면은요. 진료실과 우리 간호 상담 파트와 해서 열심히 설명 듣고 검사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동결 보존을 하다가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 시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난자 동결하는 거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이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똑같아요. 시험관하게 하는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이제 물론 암 환자나 이렇게 급하게 가입력 보존을 할 때는 생리주기랑 또 조금 틀리게 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생리주기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외래를 한 4-5번 오면서 날짜를 잡고 난자 채취까지 해요. 이게 시험관하게 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하고 이제 때가 돼서 임신을 하겠다. 그럼 걔들을 세상에 끄집어내주죠. 그래서 해동을 해서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정말 귀하게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키운 배아가 생성이 되면 이식을 하고 날짜를 맞춰서 또 임신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난자 동결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SF 소설에서나 생각했잖아요. 냉동인간 뭐 이런 것들. 그게 왜 어렵냐면 난자 안에는 그 조직 안에는 수분들이 있어요. 이걸 얼릴 때 하면 이 수분 조직이 아이스 크리스탈 같은 거를 형성을 하는데 그게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비트리피케이션 유리아 동결법이 생기면서 이거를 동결 보존액에 항동결제가 있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스 크리스탈이 생기지 않게 동결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비트리피케이션 기술이 나오면서 항동결제로 수분을
이렇게 치환을 한대요. 그러면 아이스 크리스탈 형성이 안 되면서 세포 데미지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동결 아웃컴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난자뿐만 아니라 배아, 뭐 정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시죠. 이렇게 비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동결핵으로 처리한 난자를 요 팁 끝에 아주 조금 볼록해진 게 있어요. 조만큼이 난자가 이제 로딩이 된 거예요, 디바이스에. 그렇게 해서 쑥 넣죠. 액체 질소에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꺼내지 않고 얼린 상태에서 보관 디바이스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쉬워 보이죠? 이게 고급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미세한 것들을 아주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연구원 선생님들 실력 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이런 장비 할 때도 정말 좋은 장비로 좋은 재료, 좋은 디바이스 같은 걸로 해서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넣고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자등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정자등결은 이렇게 정액을 받은 걸로요. 양을 측정을 해봐요. 이게 사람마다 볼륨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동결 보존액 처리를 하고요. 우리 시험관하기 할 때 쓸 수 있는 최소한 볼륨으로 몇 개를 나눠 놓으면 여러 개로 보관하면 좋잖아요. 또 소분하고 라벨링해서 이렇게 케인에 담아가지고요. 똑같이 액체질소 탱크에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정자도 저렇게 얼리고 난자도 얼리는데 우리가 보통 난자 동결을 할 때 한 사이클에 시험관하기 할 때도 그렇고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뽑으려고 이렇게 물이 안 가고 하는 것들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난자 동결할 때는 조금 전 15개에서 한 20개까지도 타겟을 하긴 하는데 그게 난소 상태에 따라서 따라오기도 하고 여러 번 횟수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나는 난자를 몇 개를 얼려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는데 저희 시험관하기 할 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여긴 시험관이 아니니까 동결 난자 개수겠죠. 난자 개수가 15개인 환자가 있을 거고 10개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왜 몇 개를 고민을 하느냐. 센터마다 틀리고 난자의 질마다 틀리겠지만 동결 난자를 하면 해동했을 때 생존율이 있을 거예요. 뭐 95% 잡기도 하고 나이가 많고 난자 질이 안 좋으면 한 85% 잡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한 90% 정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 90% 정도 되고 이게 한 만 35세 전후에 정자 상태도 많이 나쁘지 않고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문제들이 없는 난임 커플들을 생각을 할 때 수정이 한 8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80% 수정된 배아 중에, 수정란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토백이 배아 한 5, 6일째까지 잘 크는 배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염색체가 정상인 애가 있고 비정상이 있는 애가 있는데 그걸 하면 한 또 반 정도 정상이 나올 거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상인 배아를 이식을 했을 때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한 아이를 출생할 확률이 한 6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델로 계산했을 때 15개 난자 뽑았더니 기대하는 생존 출생한 수는 1.63명, 그 다음 10개 하면 1.08명. 우리가 난자를 이렇게 뽑았지만 실은 난자 뽑는 사람은 난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임신이 되게 잘 될 수도 있고요. 난소 반응이 떨어져서 난자를 얼리는 경우도 있고 자궁내막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 정자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거나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궁에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이지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서 이게 2017년도에 하버드에서 낸 저널이거든요. 환자와 의사를 위한 이제 상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게 35세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예요. 난자 한 20개 뽑으면요. 한 명 출생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9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30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난자 30개를 해놓는다. 그러면 35세 정도면 98% 이렇게 되겠죠. 근데 40세 정도 되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4세 정도 되면 30개나 힘들게 뽑았는데 20%좀 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난자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난자 질이나 염색체 이상이나 뭐 이런 위험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라.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MH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 해보세요. 그리고 이왕 할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얼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20대 때 임신 너무 잘 돼요. 그쵸? 근데 20대 때 얼려야 될까? 그거는 저희도 20대 땐 결혼이 뭐 6개월 돼야지 한 달 돼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권하는 건 32세 전에 혹시 난자를 얼려놓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한 33살, 4살 넘어가는데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다. 임신에 대한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MH 검사해보고 35 전에는 좀 얼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난자수는 더 필요한데 한두 번으로 그냥 딱 얼릴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난 좀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저금도 있고 막 이럴 때 하려고 그러면 돈이 2배, 3배로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젊을 때 좋은 거 얼려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난자 냉동하는 거 부작용 없나요? 힘들진 않나요? 시험관 나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사 맞으면 좀 가스도 차고 불편해요. 근데 약 효과가 있으니까 몸에 변화가 있겠죠. 난자 1개 배란되는 주기에서 우리가 10개 이상의 배란을 시키니까 호르몬 변화가 있을 건데 하지만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 더 심하거든요. 우리 몸이 짧은 기간 안에 겪어야 돼서 좀 불편하지만 충분히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 마취하고 생리통 정도의 통증으로 약 먹으면서 조절할 수 있고 우리 병원에서 하시면 안심하고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초음파를 보고 꼼꼼하게 하지만 가끔씩은 배가 많이 아픈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 응급실도 있고 입원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잘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극히 드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걱정하지 않고 시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 분들은 우리가 10개에서 15개, 20개 목표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복수가 좀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1, 2주 고생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고생은 하지만 난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나. 보통은 기본으로 5년으로 보관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연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관하시고 5년 이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연 임신해서 오셔서 못 쓰는 거는 안 아까운데 자꾸 이제 연장만 하고 엄마가 임신해야 되는 그 나이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난자 나이는 젊지만 내 신체 나이도 임신하면 힘드니까 이왕이면 좀 빨리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건강한 거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시험관하게 한 것도 자연 임신했을 때 위험도랑 큰 문제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난자 동결도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용은 보관기간과 난소 상태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난자 냉동 같은 경우에는 주사 용량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30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고 5년 이후에 추가 보관비는 또 그거에 따라서 틀려져요. 정자 동결은 동결비 자체는 한 20만 원 정도로 비용이 싼데 이제 보관하는 기간에 따라서 보관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난자를 많이 뽑아 놓으면 빨리 폐경 오진 않나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별 상관없고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건 난자 동결 사용률이에요. 제발 자연 임신이 아니면 5년 내에 좀 쓸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결혼 언제 하니, 임신 언제 할 거니 못 묻는다는데요. 진료실에서 매일 묻고 있습니다. 뭔가 도움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낯선 내용이잖아요. 근데 낯설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상입니다. 임신 전에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난자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난자의 그 개수뿐만 아니라 질 좋게 하려면 또 막 약을 먹지 않거나 술을 먹지 않거나 관리가 필요한데 좀 일단 나쁜 걸 하지 말아라. 난소 기능 떨어지는 데는 담배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흡연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그 외에 음주,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AMH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항산화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 권유하기도 해요. 다낭성인 경우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요즘에 제가 신신당부하는 건 잠을 좀 잘 주무셔라.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는 치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연결되면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치상하부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 옆 동네야 여성 호르몬 조절하는 데거든요. 우리 일찍 자야 키도 큰다 그러잖아요. 잠이 요즘에 되게 늦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실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조금 내 몸을 아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내시는 거 저는 좀 다른 건 영양제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근데 잠은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젊을수록 난자 계란 유도를 하면 자배란 중에 더 자를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혹시 뭐 그런 부작용 확률이 높은지. 저희가 이렇게 젊을수록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AMH가 좋거든요. AMH가 높거든요. AMH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난자 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레벨들을 보고 주사 용량 조절하고 그리고 초음파 보면서 되게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지만 부작용 위험은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검사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보통 언제쯤 권유를 하시는지. 난자는 35세 기준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세포 핵만 쓰니까. 미혼인 분들은 원하시는 경우만 솔직히 상담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AMH 여성분들 검사해 주시고 남성분들 정액 검사랑 이런 거 신혼부부들 뭐 하라고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검사들에서는 호의적이고. 네. 그럼 참고로 제가 좀 45세, 50세 정도부터 남성의 정자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자분들은 20세는 좀 빠르고요. 30대, 35세 이상에서는 미혼이시더라도 검사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대 산모가 제일 많더라고요. 펠로우를 했는데 그때도 임신하는 제 나이대 환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의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제 나이대 환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40대가 됐는데도 40대 환자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변화들이 이제 가입 연령이 그만큼 나이가 같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